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크로닉한 데미지 이펙트 없이 주변 조직과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는 울트라 플렉시블 나노 일렉트로닉 프로브를 주제로 저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논문의 주요 저자이신 총 씨는 현재 Applying Advanced Nanoelectronic Device를 주제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시고, 그 밖에도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. 그러면 제가 현재 발표하려고 하는 이 주제와 다르게 기존의 뉴럴 프로브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, 그리고 강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조직과 세포들에게 인텐스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레코딩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또한 최근 발표에서도 이렇게 크기가 작은 카본 파이버로 프로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등 바이오 인터그레이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논문에서는 이 크기와 강성을 매우 줄여서 주변 조직과 디바이스 간의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할 수 있는 나노 일렉트로닉스 스레드, 즉 네트 프로브라는 프로브를 만들었습니다. 그 네트 프로브는 이렇게 일렉트로드, 인슐레이터, 인터커넥트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서 이 인터커넥트는 일렉트로드와 이 비아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,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된 덕분에 작은 밴딩 스티프니스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작은 디멘션은 이 주변 조직과 세포 그리고 혈관에 준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작은 나노미터 정도의 매우 작은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 프로브가 제작되는 패브리케이션과 삽입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니켈을 도포를 하고, 그 위에 이제 인슐레이터로 쓰는 이 SU8이라는 비아를 도포를 스핀 코팅을 시키면 이 리소그래피 공정에 따라서 이 인터커넥트 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네트 프로브가 어떻게 삽입되고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, 우선 뉴럴 프로브를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부위를 기준으로 뇌에 위치시켜서 얹어 놓으면 마이크로 매니퓰레이터를 통해서 이 셔틀 디바이스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 셔틀 디바이스의 끝부분인 마이크로 포스트가 뉴럴 프로브의 끝부분인 마이크로 홀에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은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부위에 이 셔틀 디바이스를 꽂아 넣음으로써 내가 위치시키고자 하는 부위에 안정적으로 네트 프로브를 밀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네트 프로브가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, 이렇게 고유 물질 값과 그리고 하이트 그리고 위스의 값을 이 수식에 대입을 함으로써 밴딩 스티프니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밴딩 스티프니스가 다른 기존의 뉴럴 프로브들과 달리 매우 작은 밴딩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있었고, 이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이 조직이 움직이는 정도도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
또한 이 밴딩 스티프니스를 기준으로 이 AFM이라는 기기를 통해 포스를 측정을 해본 결과 그 크기는 이 세포가 주변 세포를 끌어들이거나 주변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힘에 준하는 나노뉴턴 정도의 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와 매우 높은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나노미터에 준하는 크기와 매우 높은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갖고 있는 뉴럴 프로브를 통해 정말 장기간 동안 일렉트리컬한 레코딩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80개의 이 일렉트로드를 기준으로 이 레코딩을 살펴본 결과 처음 초기 삽입 시에는 큰 임피던스 값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두세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임피던스 값이 감소해서 안정적인 값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노이즈 레벨도 매우 장기간으로 갈수록 안정된 값을 갖고 있었고요. 신호 크기와 SNR도 매우 안정적인 값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일한 뉴런에 대해서도 그 신호를 측정을 해본 결과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매우 안정되고 스파이크 없이 매우 안정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측정된 이 스파이크들, 그러니까 뉴런 신호들에 대해서 분산이 크고 분산이 작은 값들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클러스터링의 이 타원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링으로부터 이 장기간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러스터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매우 동일 뉴런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신호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2P 이미징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주변 조직들과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미지를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. 이 티슈와 프로브 사이에 2P 이미징이라는 레이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형광 연료로 염색된 조직에 적외선 빛을 쏘여서 광자 두 개를 때리면 방출하는 에너지로 조직으로부터 살아있는 동물이나 조직 샘플을 이미징할 수 있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뉴럴 프로브고 이 초록색이 캐필러리 모세혈관입니다. 초기에는 이렇게 로컬 리키지가 삽입 시 데미지로 인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2달이 지나면서부터 2P 이미징으로 다시 촬영을 해본 결과 로컬 리키지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에스트로사이트, 이 까만색 에스트로사이트와 이 흰색의 네트 프로브를 또다시 2P 이미징으로 촬영을 해본 결과인데요. 이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삽입되지 않은 다른 부위에서의 에스트로사이트가 정상적인 덴시티와 몰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번에는 삽입했을 때 마이크로글리아와 신경세포핵의 이
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. 원래 이 뉴럴 프로브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 위한 마이크로글리아가 매우 큰 밀도를 가지고 이 뉴럴 프로브 주위에 형성되어야 되는데 5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초기 삽입된 당시의 사진보다 이 적은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위에 보시면 마이크로글리아와 신경세포액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러드 레이트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. 이 블러드 레이트도 2P 이미징으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캐필러리를 기준으로 일정 시간 동안 매우 여러 번 이 스캔을 함으로써 바이오 혈류량, 즉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. 이 혈류 속도가 삽입된 이 부위가 아닌 저 멀리 떨어진 삽입되지 않은 부위와 똑같은 혈류 속도, 혈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나노미터로 매우 작은 디멘션을 가지고 작은 강성을 가지고 있는 뉴럴 프로브로 매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렉트리컬 레코딩을 가지고 있었고 또 2P 이미징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뉴럴 일렉트로드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프로브가 조직과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기초와 응용 뉴로사이언스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이 현재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브레인과 머신 사이의 인터페이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